찍게 되는 세 번째 영상이네요. 이번에는 페미니즘, 페미니즘 얘기해 보겠습니다. 페미니즘. 사실이라면 되게 맛있네. 전 페미니즘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원래 노예 제도가 폐지되거나 노예 제도 폐지, 그리고 상공업자들의 약진, 그리고 귀족 같은 계급의 깁이 무너지는 그런 모든 것에서는 결국은 그런 운동들이 기반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점차 이제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다만 여성 인권 신장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성 권리 주장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남성 인권을 탄압하는 게 여성 인권의 향상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죠. 지금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사실 이거는 이런 데서 쓰면 기분 나쁘긴 하지만 페미니즘도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보면은 좀 나름의 공부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참 다양하세요. 이런 분 있고 저런 분 있고, 심지어 메갈, 워마드 이런 쪽의 극단적인 분들 속에서도 종류가 나뉠 거예요. 안 나뉠 수가 없어요. 물론 그쪽은 그래도 좀 전체주의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그나마 덜 하겠죠. 스펙트럼이 조금 더 단순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용납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이런 페미도 있고 저런 페미도 있으니까 그래도 오케이다 라고 하는 건 좀 잘못한 것 같고, 페미니즘 자체에서도 좀 그런 거하고는 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멍하드, 메갈리아 이분들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인간 베스트의 어투와 더불어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더한 표현들 되게 너무 쉽게 쓰세요. 그분들이 저를 보면 이게 못생긴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한남충 새끼 이런 것도 막 말씀하시겠죠. 근데 참 아닌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페미니즘 관련해서는 진짜로 좌파에 대해서 좀 욕을 해야 될 것 같은 면들이 많아요. 여성계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참 보면 여성 인권 향상이 아니라 20대 남성들을 괴롭히고 싶다라는 느낌, 괴롭히고 싶은 건가? 이분들의 목적이 평등이 맞긴 한가? 진짜 하고 싶으신 거는 평등이 아니라 차별과 탄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현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재할 생각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20대 유권자들이, 20대 30대 분들이 당연히 현 정부에 대해서, 특히 남성분들이 못마땅해 하고 싫어하시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이죠. 너무나 당연한 형태예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왜 요즘 지금 정부가 왜 싫으세요 했을 때, 페미니즘 같은 거, 그리고 여성부가 너무 날뛰어서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하신다면 뭐 그러실 수 있겠네요. 확실히 문제가 심각하니까 라고 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심지어 저는 제 스스로 봤을 때 그래도 좌편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참 페미니즘을 선택했다고 이제 황교안 대표를 까고 이런 보수분들에 대해서 참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당연히 페미니즘이 현재는 이미 보편 인권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엄청 빠른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 페미니즘과 선을 딱 긋고 갔으면 20대 남성 유권자들의 그 표를 이렇게 탁 틀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을 텐데 그걸 날려먹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아무튼 시대가 괴상해요. 20대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욕을 하고 연애 대상 같은 걸로 보지도 않고 전투적으로 나오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 그 일부라고 할지라도 그런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존 정치가들이 얼마나 잘 대처를 할 수 있고 얼마나 분위기 파악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장담을 못 하겠어요. 진짜 사람이 한번 그 세대가 한번 갈리긴 갈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당대표도 하고 의원도 되고 국회도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야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대에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게 정치 감각이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없고 이건 뭐 자유한국당 뭐 더불어민주당은 가리지 않아요. 다만 그래 뭐 여기 지금 얘기할 건 페미니즘 관련된 겁니다. 전 근데 참 제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이고 정말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쪽으로 빠질 때는 뭔가 정말로 안 좋은 경험, 힘들었던 경험, 사회에서 이제 배척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단절이 일어나고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그런 데로 빠지지 안 그러신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시거든요.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래 이게 더 중요한 거네요. 그분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행위가 저질러졌다면 그건 이제 경찰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경찰, 검사, 뭐 소방관 이런 분들이 뒷정리를 하고 뭐 수사도 하고 해야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됐는가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일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뻔하죠. 일베분들이 왜 일베를 하게 됐을까? 뭐 도박 중독자가 왜 도박을 하게 됐을까? 술 마신 알코올 중독자가 왜 알코올 중독이 되었을까? 그 원인 그것들이 다 동급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들이 다 같은 현상이라는 얘기 아니라 그 원인은 결국 단절이에요. 사회적 단절, 고독, 외면, 비판, 비난, 비교 다 연결돼 있죠. 이런 것들을 그만두지 않으면 만약에 메갈리아 같은 뭐 단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해도 제2, 제3의 비슷한 것들이 계속 생겨나요.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은 그것들은 일종의 스트레스, 감정의 스트레스, 집단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의 발산이 안 되는 거를 안 좋은 방식으로 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그냥 저놈들 나쁜 놈들 저놈들이 하는 행동은 다 나쁜 거야. 메갈리아 다 처리해야 돼. 다 죽여 없애버려야 돼. 일배충 새끼들 의미 없어요. 하나도 의미 없어요.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걔네들 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차라리 옛날이면은 진짜로 해결될 수도 있죠. 그런 애들 다 죽이면 그런 사람들 다 죽이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거 자체가 이미 인간 세상이 아닌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런 방식으로 해결책이라고 내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거는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그거는 진짜 답이 없는 거고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연결을 만들 수 있을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치유를 해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더 빠르고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페미니즘 그런 소문도 있죠. 뭐 오세라비님의 이퀄리즘에 오세라비님이 이제 이퀄리즘 같은 걸 주장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레디컬이란다. 그 레즈비언 그 레즈비언 쪽에서도 좀 극단적인 부류들이 이제 페미니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레디컬 페미니즘 계통에서 이제 힘을 쓰고 있고 그 핵심층이 되어 있고 핵심층으로 작용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분들하고 뭐 선을 그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참 그거에 대해서는 또 미묘하네요. 레즈비언 자체가 나쁜 짓인가? 이러면 동성애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 레즈비언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근데 또 그런 짓까지 하겠다면 그 레즈비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싫다, 좋다, 뭐 다 죽여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해요. 인정이나 납득이 아니라 이해.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 두 번 나오잖아. 왜, 어째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근데 사실 이렇게 큰 범위로 가면은 답이 굉장히 단순하고 빨리 나와요. 결국은 비교를 안 하면 돼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 비교하지 말아라. 사람들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고, 외모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고, 외모가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놀리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 정말 기본적인 거죠.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 결과가 모여서 극단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게 저런 단체들이고 저런 사상들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남욕할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걸 조장해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부터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약간 투표랑 비슷해요. 나 하나가 작은 것 같은데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노와 증오가 있다면 그 분노와 증오에 대해서 진짜로 진지하게 해결을 하고 싶다면 결국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네거티브한 것도 있어요. 부정적인 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진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시고, 그냥 피상적으로 욕하고 끝내고 그렇게 편하게 감정의 쓰레기통 정도로 그런 이슈들을 소비하고서 끝나는 게 대다수인 것 같아요. 안타깝죠. 냄비 근성이라고 욕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은 뭐 다른 나라는 안 그런가? 대한민국만 특성이 아니죠. 어딜 가나 그래요. 한번 확 했다가 확 쳤다가 금방 잊어버리죠. 아니면 그냥 조롱거리를 쓰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고 끝이 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다만 그건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혐오를 하는 건 좋은데 왜 하필 젊은 남자들을 혐오하는 걸까? 그건 조금 의아해요, 진짜. 왜냐면 젊은 남자층들은
차라리 40, 50대 보수 쪽들이, 보수 남성분들이 표적이 된다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분들의 시대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건 있지만,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어, 남녀차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20대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예민해요. 다른,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해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까고 뭐 한남충이고 뭐 돈 없는 뭐 쓰레기 새끼들이고 이런 표현 쓰는 것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잠재적 오군을 적군으로 만드는 기적의 외교? 그렇게도 보이고. 하기야 뭐 그분들의 목적은 어떤 사회에 뭔가를 이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아픈 내 마음을 어딘가에 해소하고 싶고 풀고 싶은 거에 가까울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겠죠. 안타까운데 진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걸 아 분수가 내 분수도 모르고 나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어떻게 하면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싶어요. 이거 페미니즘 깔려고 하다가 이거 무슨 옹호야 이건 뭐야 뭐 그런 영상이 돼가고 있는데 약간 제 마음에는 그런 게 있네요. 그러면 약간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 이 안건에 한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정도만 말할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잘한 거 못한 거 이런 걸 좀 봤을 때 그냥 평범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무슨 재앙급이니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잘하느니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자신이 해야 될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페미니즘 관련해서는 진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가 당대표였던 당의 내부 세력 하나를 조절을 못해.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닌 건 맞지만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있어서 그런가? 근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나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감각이 좀 다른가 봐요. 저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대통령 입장까지 말해야 되나? 만약에 저라면 그런 문제에 한해서는 그냥 자유한국당이랑 협조를 시도해 볼 것 같거든요. 여성 가부족부에 대한 폐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너무 이게 틀어 박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문제야. 시대가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고쳐져야 되는 문제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분적으로 협의가 일어나서 서로가 그냥 시원하게 넘어가는 안건 그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당 내부에서 오히려 분열이 막 왔다 갔다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그래야지 뭔가 이제 그 내부 정리 같은 게 쉽지. 지금 같아서는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민주당 내니까 무조건 뭐 하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가장 큰 대적을 쓰러뜨려야 되거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분들도 생각하는 게 비슷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그런 약간 이런 개념 생사대적인 저놈을 쓰러뜨리고 보자. 재밌었어. 좌파나 우파나 좌파 유튜버나 우파 유튜버나 자기들 내부 개파 싸움을 그만두고 상대 적을 다 깨부수자 먼저 부수자 이 주장을 하시더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내가 구독한 게 뭐 있냐 많진 않아요. 리썸 그러니까 정치 관련으로는 리썸, 유재일, 새날이었나? 새날하고 그리고 성재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는 새날 같은 경우는 약간 라디오 정식 라디오 같은 느낌이라서 좀 다른 개념이지만 유재일, 성재준, 리썸 이분들이 재밌는 게
제가 좌파 쪽 사실 좌파 편향인지 모르겠어. 내가 좌파랑 계속 의문이 돼. 내가 좌파가 맞는가 의문이 되는데 그래도 좌파 쪽인 것 같으니까 좌파 쪽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보수 두 분이에요. 성재준하고 이제 리성님. 물론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발언이 나온 거는 나올 수도 있겠다 혹은 이 말은 맞다가 어쩌다까지가 아니고 그래도 꽤 자주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름의 합리성이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유재 그분도 자기 스스로 그분 재밌는 게 특성이 저는 보수 유튜버가 더불어민주당을 까는 것보다 더 많은 횟수를 까는 진보 유튜버는 진짜 참 처음 본 것 같아요. 다른 채널도 조금 둘러보긴 했는데 유재 그분은 어지간한 보수 유튜버보다 더불어민주당을 한 두세 배는 더 까시거든요. 그게 웃겼어. 근데 그러니까 나름의 합리성과 나름의 자기 검열 이렇게 나름은 되시고요. 물론 완벽하진 않죠. 인간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우선 적대 세력을 박살내고 시작해야 된다. 이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물론 저도 그 자유한국당 좋아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은 좀 문제가 있는데 많이 심각한데 이런 생각해요. 저분들 참 재밌게 노신다. 약간 이러니까 개그 프로그램이 망하지 이런 농담도 해요. 약간 조롱조롱. 그 정도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좀 합리적인 의원들이 좀 기 좀 필 수 있고 힘 좀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진짜로 계속 겹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걸 진행할 수 있게 하면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합집산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하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내부 개파 같은 거 그런 문제를 좀 더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투쟁은 끝나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뭐 무슨 해산이 된다든지 뭐 그렇게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 그 세력을 끌어담을 거예요. 끌어담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남는 우파가 바미당밖에 없는데 바른미래당밖에 없는데 그럼 남은 우파 표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바른미래당으로 가시겠죠. 그건 당연한 수순이고 그러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박살 났으니까 또 내부에서도 뭐 분열되고 이러겠죠. 어떤 개파가 뭐 힘을 더 잡니 못 잡니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다시 새로운 대통령 뽑아야 되니까 그걸로도 또 분열이 일어날 거고요. 그렇게 반복하는데 근데 그런 차라리 이합집산은 차라리 전 좋아요.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옛날 보수 수구 세력이라고 표현될 정도긴 하죠. 정도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런 분들하고도 부분적으로 협치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래야지 이런 여성가족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할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자유한국당도 여성가족부 밀어주고 그런 게 너무 많아서 합리적인 선택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짜증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좌파라고 할지라도
우파가 나름의 인정해. 이게 저런 게 보수구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뭔가 인정을 하고 납득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건 뭐 보수야. 보수는 보수인데 자기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당이 노력해야 되는 건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길 중에 보수 우파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른쪽 중에서 얼마나 각도를 틀까지 왼쪽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번에 봐봐, 김성태 뭐 애를 낳으면 1억 원씩 아니 그러니까 욕을 먹죠. 보수가 그러고 앉아 있는데 욕을 어떻게 안 먹어? 그게 보수야? 에휴, 그러니까 페미니즘 뭐 그래요. 큰 의미에서의 이 국가 전체에서의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나름의 공부를 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해서 서로 대화 소통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을 해결해야지. 그분들을 다 때려 죽인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분들의 행동은 하나하나는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제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좌우 구분을 하지 말자고. 좌우 구분 없이 그냥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 시정해야 되는 거고 고쳐야 되는 거고 해결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